최근 금융시장은 정치적 이슈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경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빠르게 확대가 되었는데 트럼프와 공화당이 행정부 의회 모두를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식 경제정책은 추후 인플레이션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이때 시장이 흔들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트럼프가 강달러 고금리를 유지할까라고 의문을 던졌고 그럴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굵직한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면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으로써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결국 트럼프가 강달러 고금리를 유지할까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는 약달러와 저금리입니다. 그 전에 최근 미국 정치 판도가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 불출마 선언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 여전히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까지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트럼프와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에서 양당이 나눠 갖는 그런 시나리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경우 재정 적자 심화의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 이런 우려를 월가에서 내놓고 있지만 사실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 이런 부분에 주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민이라든지 관세, 대외 압박, 정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대선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금융시장이 우려했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은 점차 약해질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약달러와 저금리 기조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물가 우려가 불거질 전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곧 약달러와 저금리입니다. 처음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시장은 이 두 부분을 빼고 무턱대고 고민만 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제시하는 정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과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는 강달러 기조를 비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금리를 낮춰라. 전적도 있고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이후에는 환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까지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 일본 정부 또한 엔화 강세를 용인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엔화만으로 약달러가 되진 않겠죠. 중요한 것은 유로화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해결해낼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찾다 보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바이든 정부에 돌리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 저금리 기조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이슈로 생긴 변동성이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다. 근거 없는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와 정책 변화를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실제 트럼프 공화당이 모두 장악을 해서 물가 우려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 둔화 위축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반영되는 부분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과도하게 쏠린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렸었고요.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물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에 따라 휩쓸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따라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부분은 뭐 이렇게 지금 최근 정치 구도의 판도가 달라지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 구도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물론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공화당이 의회까지 석권하느냐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후퇴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쏠렸던 이런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팬더멘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이 정말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주택 부동산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연준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시장이 주택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면 7월 주택시장 지수는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이 43이었으니까 1%가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은 17개월 시차를 두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지금 실업률이 여기니까 이게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약적인 고금리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 부동산 시장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주택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기준선을 하회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주택 부동산 시장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미국 소비자 주택 구입자 조건이 지금 24년 5월치가 최근 자료인데요. 42포인트로 보시는 위치가 80년대에 기록된 이후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30년 모기지 금리가 12에서 19%였는데 지금은 7% 수준이죠. 단순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금리를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더욱이 20년 이후에 이 지수가 빠르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기존 주택이 업데이트가 됐고 아마 오늘 저녁에는 신규 주택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며칠 전부터 6월달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6월 신규 주택 건축 허가입니다. 144만 6천 건을 기록했고 예상이 140만 건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고요. 직전 달도 사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MOM 3.4%, YY는 마이너스 3.14% 변화율을 보였는데요. 추이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물론 MOM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YY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MOM 전달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신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착공 건수 보시게 되면 6월달 135만 3천 건 집계됐고 예상이 130만 건이었으니까요. 이를 상회했습니다. 전월치도 마찬가지로 상향 수정이 되었고 생각보다 허가라든지 착공 건수 자체가 전월치가 모두 상향 수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MOM 3% 반등을 했고요. YY로는 마이너스 4.38%입니다. 여전히 둔화되고 있지만 지난달 크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한 그런 위치입니다. 장기 추세는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건축 허가 건수가 한두 달 뒤에는 이렇게 착공 건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신규주택 완공 건수를 보시게 되면 허가와 착공 건수의 흐름과는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6월달 171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 155만 건에 비해서 크게 상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났죠. 꾸준히 신규주택 완공 건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MOM 보시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YY 보시더라도 플러스 15.5% 증가로 집계가 되면서 신규주택 완공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건설 중인 주택 건수까지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6월달 156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직전달 158만 7천 건에서 더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달조차도 하향 수정이 되었어요. 22년 2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고 MOM은 0.7% 집계가 됐지만 YY 추세 보시면 마이너스 7.67%까지 감소를 한 거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추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완공 건수의 증가세는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현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허가와 착공 건수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는 과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속 완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은 단기적으로 보면 신규주택 재고가 현재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자료이긴 한데 5월달 신규주택 재고 현황 보시면 9.3까지 치솟은 거 확인이 되시죠?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9.3개월분의 공급 물량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빨간 선이 평균인데요. 지금 위치가 상당히 높은 레벨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만큼 재고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신규주택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게다가 완공 건수 증가세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신규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향후에는 수요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 또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정리를 해보면 주택업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것에는 신중하고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완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6월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80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6월달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389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MOM 변화율은 마이너스 5.4% 감소를 했고 YOY도 마이너스 5.4%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오랫동안 400만 건 수준에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를 하회를 했고 추이 보시면 계속해서 판매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작년 10월달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게 385만 건입니다. 이번 6월달이 389만 건이니까 4만 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기존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은 42만 6,900달러로 지난달에 이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MOM 2.3% 상승을 했고 YOY도 4.1%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달엔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지만 추세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변화율은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6월 말 기존 주택 재고 현황은 132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MOM 3.1% 증가, YOY 23.4% 증가입니다. 이런 증가분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기존에는 기존 주택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되면서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주택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매물 등록 현황을 현재 월별 판매 속도로 볼 때 4.1개월치로 나왔습니다. 5월달이 3.7이었으니까 이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20년 5월달이 4.5개월이었거든요. 이 이후에 처음으로 4개월을 넘어서는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절벽이었던 기존 주택 공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미판매 재고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정주택 판매는 아직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7월 말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5월달 가장 최근 수치로 보게 되면 70.8로 MOM, YOY 모두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벨이 20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기존 주택 시장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위축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신규 주택 현황이 나오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변경된 부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주택 부동산 최신 동향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도 가격은 치솟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초저금리 시대에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매물 기금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른 가격 자체에는 허수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다만 현재 주택시장에는 변곡점에 임박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가격 상승세 둔화 조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황을 상승세의 정점 이후에 조정기 진입의 초입 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두고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 출회가 시작됐다. 그간 극심했던 재고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주택시장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부분에서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존 주택 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이 당장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그렇지만 재고 증가가 더 늘어나는 본격화가 된다면 가격도 조정을 받아서 둔화되거나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향후 가격 약세 전망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기가 둔화되는 하방 사이클과 맞물려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침체 베팅이 강해지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하락기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아직은 주택시장이 재고 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두 가지 변수에 직면한 상황이긴 하지만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모습이죠. 장기간 지속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택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앞으로 주택시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연계가 된다면 주거비용, 우리 물가 많이 걱정하지만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안정화 흐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물가는 안정되고 경제는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흐름에 지금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6월 기존주택 판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